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운 청년이 영국 왕리음대 교수가 되고 런던 필하모닉과 협연하기까지의 10년간 여정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과연 한서준이라는 이 청년이 어떻게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14년 9월 24살의 나이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꾹 참으며 말씀하셨죠. 서준아, 거기서 무시당해도 절대 굽히지 마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고 와. 가방 하나에 피아노 악보들만 가득 담고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런던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왕리음대 입학식 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매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죠. 한서준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200년 넘은 역사가 느껴지는 그 건물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서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뱉어냈어요. 아무리 연습했어도 발음이 어색했죠. 그런데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 아시아 학생이네. 기계적으로만 연주할 것 같은데. 감정 표현은 기대하지 말자. 복도에서 들린 이런 속삭임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연습실에 가서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소 아주머니부터 교수님들까지 누구든 만나면 밝게 인사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분들도 점점 미소로 답해주시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입학 한 달 후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수백 번도 더 쳤던 곡이었는데 무대에 서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 연주가 엉망이 되어갔어요. 멈춰.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본기도 안 되어 있네. 역시 아시아 학생들은 감정 표현이 부족해. 테크닉만 있고 영혼이 없어. 평가회에서 들린 이런 말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부족해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실패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손가락 끝이 피가 날 때까지 쳤어요. 건반에 핏자국이 묻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 너무 무리하지 마. 룸메이트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배로 노력해야 해요. 아니 3배로 해야 해요. 그래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밤 12시가 넘어도 연습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경비원 톰 아저씨가 걱정해서 물어볼 정도였죠. 젊은이 몸이 먼저야. 피아노는 도망가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이죠. 1년이 지난 후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학교 근처 세인트 마틴 홀에서 독주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명 정도 들어가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뭘 연주할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아리랑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이거야. 저는 아리랑을 클래식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습니다. 공연 당일 홀은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25명 정도 된 것 같았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저 동양인이 뭘 보여줄까?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로 시작해서 쇼팽 리스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익숙한 멜로디가 피아노에서 흘러나올 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버지의 격려가 생각났죠. 아름답다. 한 관객이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브라보.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1년간의 좌절과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놀라운 연주였어요.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공연 후 찾아온 음악 평론가 데이비드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현지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동양인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서준의 연주는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이었다. 성공 후에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시작했어요. 어느 겨울날 후배 김민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찾아왔습니다. 선배,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아시아인은 주연급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조연도 힘들다고. 민수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을 후배도 겪고 있는 거죠. 민수야,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실력으로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한서준, 내가 보증하는 거야?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후 저는 차별받는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레슨을 해줬죠.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선배, 정말 감사해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한국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진행했어요. 한국은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잠이 부족해도 기꺼이 했습니다. 선배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선배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 때마다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입학 8년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준 축하해. 교수 임명이 확정됐어. 학과장 윌리엄스 교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32살 왕리음대 역사상 최연소 교수였죠.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날 밤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교수가 됐어요. 서준아, 우리 아들.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젊은 아시아인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과연 실력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연주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손가락도 움직여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학생 엠마가 연주하다 실수했을 때도 절대 혼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엠마.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저도 수없이 실수했거든요. 그 실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점점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교수님, 제가 정말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쇼팽 콩쿠르 결선을 앞두고 연습 중 손목을 심하게 다친 거예요. 서준, 인대가 많이 늘어났어. 수술하면 6개월은 쉬어야 해.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간 준비한 무대였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로 대회 측에 알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의 콩쿠르 준비를 도와주기로 한 거죠. 무대 뒤에서 피아노 조율을 도와주고 연주 전 긴장한 후배들의 멘탈 코칭도 해줬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선배가 나가야 하는 무대인데. 후배 정수민이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죠. 수민아, 이건 내 무대가 아니라 너희들의 시간이야. 최선을 다해줘. 선배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 손목이 아파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정수민이 3위에 입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정수민이 저를 찾아 달려왔어요. 선배 덕분이에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손목이 완전히 회복된 건 1년 후였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서준, 런던 필하모닉에서 협연 제안이 왔어. 꿈 같은 일이었죠. 런던 필하모닉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거든요. 연습 첫날 지휘자 마에스트로 파비오와 만났어요. 한서준, 당신의 음악을 들어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8시간씩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어요.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 5,0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무대였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서준아, 떨리지? 네, 많이 떨려요. 하지만 행복해요. 객석에는 태극기를 든 한국 동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한서준의 연주를 들어보시죠. 지휘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습니다. 첫 음을 치는 순간 10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운 시선들, 실패의 아픔, 눈물의 밤들, 그리고 따뜻한 격려들.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특별한 곡을 연주했어요. 고향의 봄을 피아노 편곡으로 만든 곡이었죠. 고향의 봄이 오니까.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동포들뿐만 아니라 영국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협연 후 BBC 클래식 채널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은 한서준, 음악으로 마음을 잇다였습니다. 서준은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자이자 멘토죠. 그의 음악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동료 교수 로버트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포기하려던 저에게 희망을 주셨거든요. 제자 엠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방송 후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음악과 삶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생겨요.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도착했죠. 지금도 저는 왕리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린 학생 하나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무대 위의 박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걸요. 10년 전 그 어린 청년은 이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